예, 안녕하십니까. 이 정봉주 성추행 사건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 프레시안의 그 여기자를 대변해서 지금 기사를 쓰는 서어리 기자와 정봉주 낙검수 세력 간에 거의 전면전이 붙었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이 좌익 제도 언론은 다들 프레시안과 함께하고, 낙검수의 그 멤버들과 다수의 이 좌익 선동꾼들은 지금 정봉주 편에 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 기자들 내에서도 좀 입장들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하나 본 게 아시아경제 이걸 뭐 좌익이라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이 매체를. 근데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그 기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프레시안 여기자를 향해서, 아니 성추행 당했으면은 왜 그때 당시 신고 안 했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미 친고죄니까 6개월 시한 넘었는데 왜 문제 제기하냐면서 그 여기자를 한마디로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야,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저는 하도 대학 시절에 레디컬 페미니즘이 장악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좌익 내에서 다 합의 일치가 됐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취약하네. 예, 페미니즘의 이 세력이. 물론 취약하니까 미투 운동으로 사실은 권력을 회복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겠죠. 뭐 피해자 한두 명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끌고 가는 이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 시작하니까 일단 프레시안의 그 여기자와 정봉주 간의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피해자였으면요, 지금 정봉주가 오늘 뭐 명예훼손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까지는 뭐 소식이 없었는데, 그러면 조용히 경찰에서 해결하면 되지만은 정봉주나 이 프레시안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서는 그냥 경찰에 맡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계속 이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레시안도 어제 정봉주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여자의 이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난 저 여자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에 대해서 프레시안은 정봉주의 그 팬클럽 미건스 대표죠. 민국파. 그 사람이 정봉주 내가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게 하나 나왔고, 피해 여기자가 장문의 글로 쭉 설명한 글로 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진위 관계로 따지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 피해 입은 여기자 쪽의 주장에 논리적 흠결이 없다. 이게 꼭 그 여자 말이 다 진실이고 정봉주가 거짓말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흠결이 쫙 나오거든요. 손석희 태블릿까지 입만 열어보세요. 다 거짓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은 그걸 덮으려다가 계속 논리적 흠결이 이어져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프레시안의 그 여기자나 서어리 기자 그리고 임경구 기자들이 주장한 걸 봤을 때는 아무런 논리적 하자가 없어요. 자, 이번에 아시아경제가 그 여기자 음해한 거 봅시다. 그때 성추행 당했으면은 왜 그때 신고 안 했냐? 아니, 이틀 뒤면 깜빵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리고 폐인이었고 깜빵에 들어가는 사람을 그 고소를 하겠어요? 그 인간적으로 이미 감옥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 신고 안 한 게 납득이 다 되는데, 그 아시아경제나 그 낙검수 그 줄선 놈들은 전혀 이게 납득이 안 되나요? 강제 키스 하려다가 이 성추행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틀 뒤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더군다나 이 페인이라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걸 꼭 단죄를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을 땐 또 왜 안 했냐? 아니, 나와가지고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출마 금지가 됐잖아요, 10년간. 그래서 공직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을 감옥 갔다 오자마자 또 성추행으로 걸겠냐? 그러니까 그 여성이 성추행 당했다고 다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위치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하는 거지,
성추행 당했다고 다 고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추행하고도 유유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정봉주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감옥 나오자마자 고소 안 한 것, 뭐 이게 납득이 안 됩니까? 그럼 이제 와서 왜 고소했냐? 아니 바닥에서 그냥 살 땐 괜찮았는데 그 여대생을, 자기 여대생 때였잖아요. 여대생을 그냥 호텔 1층 그 룸바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덮치려고 해놓고서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인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돼도 되겠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데 또 기자로서 이거 알려야 되지 않냐? 알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등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어지는 게. 충분히 그냥 일반 여기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대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정봉주 씨는 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대놓고 반격을 하면서 일체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고 김용민이까지 튀어나와가지고 김용민이가 프레시안을 공격하면서 똑바로 취재해라. 뭐 나는 프레시안의 햄도 안 먹는다. 낙곰수 세력이 총공격으로 나서고 프레시안과 한겨레와 이 제도 언론들이 연대해서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누구 말이 옳다고 선뜻 단언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자 측의 주장이 하등에 무리하지 않다. 무슨 의도적으로 정몽주를 죽이려고 조작을 만들어냈으면은 논리적 흠결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전제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싸움의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운동사회의 성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신자파가 들어왔을 때 신자파는 혼숙, 그리고 불륜, 이런 것들을 인간 해방이라고 여대생들을 세뇌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레즈비언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공지영의 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소설 보면요. 공지영이 자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후배들 얘기인지. 여성운동가가 되려면 레즈비언이 되어야 된다는 이 세뇌 교육을 받고 친구 둘이서 여관에 들어가서 레즈비언을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웃겨서 막 웃다가 못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신자파 운동 세력이 레즈비언, 불륜 이런 것들이 성해방이자 여성해방이라고 여성들을 타락을 시켜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런 게 좋다고 그냥 혼숙하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바꿔 다니고 본인 생각은 이 남자 저 남자 바꾼 거로 생각했겠지만은 남자들 생각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를 세뇌받은 애를 그냥 돌아가면서 건드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자기가 한 좀 있다 보니까 자기는 여성 해방을 위해서 막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만 성적으로 타락했고 자기를 성적 도구로 다 이용해 먹었다. 운동권들이. 이거 못 참겠다. 이래서 튀어나온 게 레디컬 페미니즘으로서 이제부터 나 건드린 남자들 다 때려 죽인다 해서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둥이 연애하다 찬놈 무차별 때려잡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신자파와 이른바 레디컬 페미니즘이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 성 문제 잘못 걸리면은 사생결단 내는 그런 이념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낙곰수는 이른바 신자파의 여성의 성적 타락을 즐겼다고 표현 쓰면 좀 문제가 되나요? 즐겼다기보다는 그런 문화를 아주 당연하게 본다. 당연하게.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봉주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성추행이 문제가 아니고 낙곰수 방송에서 유부남이 김어준이 주진우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정봉주는 여자만 보면은 개발적 나듯이 뛰어다닌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가장으로서 가장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신자파의 성적 타락. 불륜을 무슨 해방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 행사 때 제가 저는 미혼이지만
내가 유부남인데 그런 말 떠들었으면 독자 다 떠나는 거죠, 그거는. 그건 신자파 사상으로 물든 공간에서만 가능한 언어 아닙니까? 그리고 탁현민이, 요즘에 탁현민 이름도 계속 나오는데, 지 자서전에다가 여중생 한 명을, 그것도 시골에서 올라왔던 여중생 한 명을 친구들과 돌려먹었다는, 돌려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책에다가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등의 반성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려먹는 게 여성 해방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뭐 탁현민이가 뭘 공부했겠어요. 그냥 아무나 하고 막 하고 다니는 게 그냥 그게 여성 해방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김용민이 방송으로 그냥 콘돌리자 라이스를 유영철이 보내서 강간해서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지금 이런 표현들이요. 페미니즘에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 페미니즘에선 절대 용납이 안 돼요. 물론 페미니즘이 워낙 이중적이어서요. 여자가 그러고 다니는 건 또 용납이 돼요. 근데 남자가 저러고 다니는 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 인간들은 남자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행태들. 그래서 1차로 낙검수와 제도권 언론들이 전쟁이 붙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가슴응원 사건 아닙니까? 주진우가 정봉주 감옥에 있을 때 가서 이제 성감퇴제를 많이 먹었으니까 여성 여러분들 마음껏 가슴응원 해주세요. 가슴이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이 낙검수의 젊은 여성 팬이 가슴을 다 드러냈고 가슴이 터지도록 정봉주 나와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낄낄거리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공지영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이용할 수 있냐? 막 붙었을 때 김어준이는 사실은 사과 안 한다 그랬는데 정봉주가 감옥에서 공지영을 만나 사과해가지고 사실상 사과가 된 것처럼 넘어갔죠. 그때는 뭐 제가 볼 때 낙검수가 진실한 놈들이었으면 사과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그러고 놀았던 사람인데 공지영이 한 말이 했다고 왜 사과합니까? 물론 그때도 역시 한겨레, 프레시안, 뭐 경향신문 등등에서 굉장히 비판적 기사가 쏟아졌고 그때 또 진중권이까지 껴가지고 낙검수가 코너에 몰리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봉주 사과하면 이제 죽는 판이니까 이제 2판, 4판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왜 본색이라 그랬냐면요. 정봉주가 공지영한테 사과하는 방식이 페미니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산다. 이 남성들이 다 문제 있다. 여성학개론 서문 읽은 수준의 그 안희정 수준의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좌익 쪽에서 여성학개론의 철칙이 뭡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벌어지면은 무조건 피해자 중심주의 아니에요? 자기가 안 했어도요. 일단 성폭력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 기구에서는 했다는 전제로 다 본단 말입니다. 여성이 당했으면 당한 거다. 이게 지금 좌익의 여성학개론의 1순위인데 지금 정봉주 이거 어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성팔이 하더니 그때는 지금 이거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제3자, 자 정봉주까지 넘어갑시다. 근데 제3자들이 나서가지고 피해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예요. 김용민이 프레시안을 공격했어? 그래 봐야 그 여성이 거짓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용민이가 봤습니까? 그 현장을? 왜 끼어듭니까? 김용민이가. 2차 가해 이론도 깨버리는 겁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라는 거의 좌익 여성계에서는 바이블을 지금 정봉주와 낙검수 세력은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고 김어준이는 이 틈을 타가지고 다시 이명박이가 뭐 미투 때문에 사라진다 하면서 완전히 정치적인 더러움으로 미투 운동을 덮어씌우고 벌써 튀어나오는 3명 다 튀어나왔잖아요. 정봉주, 김어준, 김용민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주진우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낙검수 애들이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투 운동이 불같이 밀어붙이면요. 지금 정봉주는 지금 정계에서 심각해졌죠.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인정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위관계 드러나면 정봉주 끝나는 거고
여기 한배탄 김어준이 뭐 김용민 다 끝나는 거고 여중생 돌려먹었다고 자랑한 탁현민도 끌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권 엘리트,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일정 정도 운동 정규단체에서 활동하고 제도권 매체와 제도권 교육 세력, 뭐 학자나 이런 세력과 연결된 기득권층입니다. 좌익에. 여기와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온갖 거짓 선동으로 개돼지들을 끌고 다니면서 대중선동으로 맞붙어온 낙검수 세력 간의 여성을 놓고 벌어지는 일대 학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여성주의 쪽에서 오마이뉴스에 제가 이 작년 칼럼을 오늘 발견했는데 진보주의에서 여성주의가 퇴출당했다. 이건 어디서 퇴출당했냐? 탁현민 건에서 이미 퇴출당했다. 저 정도로 그 발언을 해댔으면요. 탁현민 무조건 아웃당해야 돼요. 좌익 쪽에서는. 근데 문재인이 딱 감싸고 있으니까 여성부 장관도 말 못해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다 입 다물어 한마디로 지금까지 입만 여성주의였지 권력 앞에서는 기어다니는 개.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는 남성 권력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여성주의 세력이 굉장히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탁현민 하나 해결 못하는 이걸 보고. 그러면서 지금 미투가 터져 나오는데 이 미투에 대해서조차도 그것도 일반 여성이 아닌 프레시안이라면 좌익에 그래도 앞서 있는 매체인데 거기 있는 여기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이게 돌파가 안 된다. 낙검수 세력에게. 여성주의 최대 위기죠. 최대 위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미투 운동에서도 최대 위기죠. 이래버리면 그냥 좀 시간 지난 것들은 무조건 잡아떼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형사처벌하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형사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 어떻게 저런 놈이 틈만 나면 여성의 육체를 갈취하는 놈이 어떻게 인간의 방을 얘기하고 서민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걸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검증 자체가 다 막혀버린다. 그 여성주의는 이제 짓밟히는 거고.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이게 여성주의의 대변인, 이건 말이 안 되죠. 제 대학생활 2년 자체를 여성주의하고 싸우다가 저는 아직도 대학생활만 생각하면 거의 악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성주의 쪽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여성주의가 정치 권력에 더럽혀져서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니까 낙검수 정도한테 지금 반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여성단체도 마찬가지고 좌쪽에 있는 여성단체 다 마찬가지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우리 편이 성추행하면 감싸고 남의 편이 성추행하면은 천인공노할 여성인권은 짓밟을 놈이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반복돼 왔습니까 이게. 탁현민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안 싸웠잖아요. 여성단체들 좌익 쪽 제대로 싸웠습니까 탁현민 문제.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프레시안 여기자의 주장 정답한데도 이제 완전히 이제 꽃뱀으로 몰리는 그 꼴 난 겁니다. 좀 정돈을 좀 해주길 바래요. 저는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성추행 사건과 특히 성추행도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 달라요. 그거 따져야 됩니다. 그걸 피해자 중심주의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피해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인정 그렇게도 안 되는 거고 다 따져봐야 돼요. 정황상 따져봤을 때 프레시안 여기자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 경찰로 가면 그럼 경찰로 가도록 하되 제3자가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3자가 여기자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건데 이제는 여성주의 판 사람들 좀 정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승원 가지고 문제제기했던 공지영이 어디 갔습니까? 공지영이 좀 할 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공지영이 그때 김용민이를 사위 삼고 싶다. 그렇죠. 그때 당시 공지영하고 저하고 트위터로 막 싸우면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니, 그럼 김용민이 같은 저런 컨돌리자 라이스를 유영철 보내서 강간해서 죽이자는 놈 아직까지도 사이 삼고 싶냐? 지금 뭐 그 별 말이 없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 여성주의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려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좌익들이 했었던 원칙을 지키도록 여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보수 쪽까지 대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영역이잖아요. 이거조차 관철 못 시키면서 무슨 여성주의를 팝니까? 하여튼 낙검수와 여성주의로 포장된 제도권 세력.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근데 낙검수가 만약에 이걸 이긴다. 낙검수가. 그래도 좌익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고 정봉주를 때려잡는다. 똘똘 뭉쳐가지고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좌익 진영 내에서 사실은 또 교조적 여성주의에 대한 반발감이 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대학 때 싸운 건데 그게 또 터져 나오게 됐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고 원래는 합치될 수 없는 여성을 성적으로 타락해서 이용하는 것과 여자의 손만 잡아도 여자가 기분 나빠하면은 때려 죽이는 그 페미니즘과 타락한 신자파가 같이 뭉쳐있다가 이 둘이 전쟁을 벌이니까 저는 잘못 걸리면 둘 다 자멸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